안녕하세요. 오태민의 5분 경제학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추가 이익 빼기 추가 비용에서 중요한 점, 즉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 이걸 가지고 푸딩 이야기하고 공공선택론에서의 여러 가지 각 주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표 거래를 통해서 통과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좀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확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공항 36페이지인데요. 영종도 공항이 아니라 양양공항입니다. 왜냐하면 BBC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전기 노선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오랫동안 전기 노선이 없어서 직원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뭐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그 재떨이를 청소하시는 분이 재떨이가 늘 그대로 있으니까 재떨이 위치를 바꿔놓고 매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공항을 한번 만들려면 뭐 산을 한 4-5개 깔아뭉개고 활주로를 깔죠. 그런 공항을 만들 때 애초에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오겠죠.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이런 사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죠. 강원도 양양공항과 전주공항, 전주도 이게 전주도 이게 국제공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회에서 그 노회찬 의원인가가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꼬추를 널었어요. 왜냐하면 공항을 만들어 놓고 양양공항 공항을 가동했는데 어쨌건 공항 가동하니까 공항관리공단도 만들고 해가지고 인건비도 나갔는데 전주는 이 공항 가동해봐야 적자겠거든요. 그래서 공항을 다 활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근의 농민들이 활주로를 태양초 고추 말리는 고추 건조장으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국회에서 고추 공항 뭐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랬었는데 자, 그럼 전주 국제공항과 강원도 양양공항과 이런 지역개발 사업들이 무관한 걸까요? 네, 우리가 4강에서 공부한 공공선택론에 의하면 무관하지 않을 것 같죠. 네, 강원도의 정치인들과 이 전라북도의 정치인들이 뭐 서로의 사업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꼭 그 지역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개발 공약은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중앙정부의 자원을 배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하는 각 전국적인 당들이 한데 엉켜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역학적 구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공공선택 이론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정치가 그들의 이익과 손실, 그 다음 유권자 그들의 이익과 손실, 그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각 단위의 이익이 전국적으로는 이게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회의원이, 그 다음에 각 유권자가 자기 지역에 따라서 의사선택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조리한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이것만이 아니라 푸딩에서 묘사된 것들은 전체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아요. 이러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리인 문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비용과 의사결정을 가지고 대리인 문제까지도 이제 설명해 놨는데요. 네, 그래서 뭐 기업의 CEO한테 고액 연봉이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이 대리인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만이 대리인이 아니고 또 정치가만이 대리인이 아니고 공무원도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업 속에서는 우리들도 각자 대리인이죠.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 주인은 나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은 내가 내 비용을 내고 내가 했지만 내가 비용을 내지만 그리고 그 밥은 내 뱃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국밥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인이 많이 하죠. 기업 안에서도 기업의 돈을 사원이 출장비로 쓸 때 의사결정은 그 각 사원이 하지만 돈은 주주들의 돈 혹은 기업의 돈이란 말이죠. 여기서 생기는 도덕적 해이 문제들 많이 생기죠. 결국 사람들이 어떤 사업의 채산성을 전체 이익과 전체 비용을 따져서 우리가 그 워싱턴 포스트지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공식 이익과 비용이라는 이건 채산성을 따질 때는 쓰죠. 어떤 프로젝트의 이익과 비용을 따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런 도덕적 해이라는 부조리가 생기지 않는데 푸딩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푸딩의
이익, 효용과 푸딩의 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은 내가 다 갖는데 푸딩을 시켰을 때 내가 추가로 내는 비용만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죠? 정치가들이 자기의 주, 자기의 도, 자기의 시가 부담할 것들만 고려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거는 자기가 고려 안 한단 말이에요. 타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 개개인들도 복지나 이런 거에서 자기가 지불하게 되는 것만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 결국은 그 비용이 어디서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납세자, 국민 전체, 국가사회 전체가 다 지불하게 된다. 회사가 사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걸리면 회사가 다 지불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가 이익 빼기 추가 비용에 얽혀 있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장은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